어느 날 A씨는 유리병과 병뚜껑을 제조하는 거래처 사장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A씨는 병뚜껑이 너무 열리지 않는다며 직접 시범을 보였죠. 뚜껑은 정말 쉽게 열리지 않았고 A씨가 힘을 꽤나 줘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래처 사장은 A씨에게서 유리병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법 힘을 주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는 표정으로 으스댔죠. A씨는 순간 벙찐 표정이 되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조곤조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성인 남성인데도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고 손 힘이 약한 어르신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자신이 보편적 소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손 힘도 일반인보다 강했으며 무엇보다 수없이 병뚜껑을 열어본 경험이 있죠. 그런 사람이 나한텐 문제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과연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렇던데?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고 아무 문제 없었어. 이런 식의 접근은 자신만의 기준을 보편적 기준인 양 오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죠. 거래처 사장이 으스댔던 그 순간처럼요. 보편적 기준과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거래처 사장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내 가족이 그런 점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친김에 가족 간에 있었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밤, 부부는 갓돌 지난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다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에어컨 온도 좀 올릴 수 있어? 너무 추워. 그러자 남편은 말합니다. 에이, 뭐가 추워. 나는 딱 좋은데. 원래 여름엔 이렇게 시원해야 잠이 잘 오지. 아내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나 이불 덮었는데도 추워. 애기 손도 얼음장 같아. 너무 세게 트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리모컨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딱 21도야. 요즘 사람들 다 이 정도로 맞추고 자. 나 혼자였으면 19도까지도 내렸을걸? 난 밤에 맨몸으로 자는데도 아무 문제 없거든. 아내는 답답한 마음에 실내 온도계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없이 온도계를 남편에게 내밀었죠. 현재 실내 온도 18.4도, 습도 38%.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맞아. 왜 이렇게 낮지? 그러면서도 남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18도도 엄청 낮은 온도는 아닌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에어컨 온도나 사람마다 체온이 다르다는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에어컨 온도를 20도 초반대로 맞추고 오랜 시간 실내에 머물면 꽤 춥습니다. 물론 모두가 춥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처럼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전혀 춥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남편이 누구나 21도 정도로 맞추고 산다고 말하며 자신의 기준을 마치 보편적 기준인 것처럼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그 말에는 나는 정상, 당신은 예외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결국 그의 주관적 감각이 보편적 진리인 양 규정되어 버린 셈이었죠.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가정의 평균 실내 온도 데이터를 직접 찾아서 남편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내 생각이 옳다, 내 기준이 보편적이다라는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타인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부드러워지며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곧 자기 성장의 디딤돌이 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한 걸음 물러서 내 고집과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본 내 생각 중 꽤 많은 부분이 확실한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은근한 편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병뚜껑 사장이나 에어컨을 강하게 트는 남편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내가 옳다, 내가 느낀 것이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릴까요? 저는 그 핵심 원인을 애착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와 다른 아이가 싸웠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녀가 옳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녀는 자신의 분신처럼 느껴지고 내가 잘 키웠으니 틀릴 리 없다는 무의식적 애착과 자기 긍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병뚜껑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키워온 회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애착은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듭니다. 에어컨 남편의 경우는 더 흔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애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이 온도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면 그게 정답이 되어버리고 그 감각을 부정하는 타인은 틀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보편적 진실이라고 착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7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 로스는 동료들과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참가자들에게 조회 식당에서 식사하세요라고 적힌 샌드위치 보드를 입고 캠퍼스를 돌아다닐 수 있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무리한 부탁이자 우스꽝스러운 제안이었던 거죠. 물론 이를 수락한 사람들과 거절한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그룹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수락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수락할 것이라 말했고, 거절한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거절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즉, 모두가 내 판단이 보편적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False Consensus Effect, 거짓합의 효과입니다. 리 로스는 이 실험을 바탕으로 논문까지 발표했죠. 자신의 선택이나 감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며 타인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 착각하는 심리적 감정이 인간에게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병뚜껑 사장과 에어컨 남편의 이야기가 왜 그토록 보편적인 인간 심리의 사례로 읽히는지 이 실험 결과가 단단한 근거가 되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아마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고집을 부리거나 편견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자각, 그리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 고집을 가진 타인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 사람이 단순한 지인이라면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복잡하고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되기 마련이죠. 그럼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이 보편적이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직접 고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건드리는 순간 상대는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고치려 들면 오히려 방어적으로 굳고 반발하거나 우기거나 논점을 흐리거나 심하면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마주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답을 주지 말고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추운 거야. 이건 무조건 추운 거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면 상대는 반사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 온도를 어떻게 느낄까? 정답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해볼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정답을 내려주면 반발심이 생기기 쉽지만 질문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정답을 들이밀수록 부작용은 커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라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두 가지 세부적인 방법을 더 첨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성적인 편인지 이성적인 편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시원한 게 좋구나. 그런데 나는 좀 추워서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방어보다 공감 쪽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타인의 입장도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죠. 두 번째는 이성적인 사람에게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절대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말하는 태도입니다. 정답을 들이밀듯 말하면 안 되고 그저 정보를 전달하듯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를 권장하더라. 이 정도 말투면 무리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자기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건네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상대의 성향에 따라 감성형이라면 공감부터, 이성형이라면 수치로 부드럽게. 변화는 누가 설득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닫는 그 한순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왜 사람들은 대부분 혹은 일부가 내 생각이 무조건 보편적이다, 남들도 내 생각이 옳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특별히 공감에 대한 철학적인 경구를 정리한 작가인 레베카 오더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발을 신고 그들의 길을 걸어보는 것이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단지 동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특히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익숙할 것입니다. 역지사지만 된다면 우리는 다툴 일도,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억지 부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신발을 신은 채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에 작지만 깊은 변화를 불러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